3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주에 읽어와야 되는 내가 그리 히말라야 지자 그리 읽어오셨나요? 읽어오셨나요? 네. 읽었어.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거 한번 내용 정리해볼 건데, 자, 네. 우리 친구들 이거 읽을 때 아까 서우가 헷갈렸어요 라는 얘기 했었잖아. 근데 선생님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왜냐면 너네 사실은 이 글 서술자가 몇 명? 2명. 맞아, 2명이었으니까. 부자 1명. 그지 1명. 얘들아, 친구한테 거지라니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자, 우리 떨어지는 애기. 아니, 그냥 비교적으로 부유하지 않은 집에 태어나. 선생님 바보를 지능이 떨어진 아이라고 하죠. 자, 0과 1이라는 서술자가 나왔어. 근데 나는 너네가 이걸 또 이해를 못할까봐 고등학교 창리 문학교 가서 이거 만화가 살짝 실려있거든? 그거 맨 앞부분을 살짝 볼게. 살다 보면 아주 가끔씩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만한 일이 벌어지거든. 그때 말해야 했을까? 그랬다면 아마 지금의 화가 백성규가 되어있진 않겠지. 그날 이후로 난 완전히 변해버렸으니까. 근데 저 뭐예요? 다시 그때가 되면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을까? 라고 했어. 자, 백선규가 그린 그림이야. 자, 그러면 이번에 여기서는 실제로 있는 그림이에요? 아니, 이게 이제 그거지. 여기서 나오자 얘 추상화만 그린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뭐라고? 그거 너네한테 없어. 있었을 이건 너네한테 선생님이 설명해 주려고 참고용으로 들고 온 거야.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나오는 나가 바로 수술자겠지. 근데 이 사람 이름 뭐야? 백선규. 백선규인 거라. 근데 백선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만한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언제? 지금 얘가 회상하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럼 과거의 얘는 뭔가 말했어야 하나라는 고민이 되고 약간 죄책감이 되는 일이 있을 거고 그 일이 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거야. 그럼 이때는 백성규의 입장에서 얘기한 거야, 그지? 근데 여기서는 내가 자주 가는 카페 고객과 부부. 이 그림 아까 어디 있던 거야? 여기 있던 그림이잖아, 그지? 내가 자주 가는 카페 고객과 부부에 내가 좋아하는 백성규 화백의 그림이 걸려있어. 여기서의 내는 백성규일까? 백성규가 내가 좋아하는 백성규 하는 거야? 아닐 거 아니야. 자기가 너무 넘치는 사람은 아닐 거야, 그치? 그럼 이거 뭐야? 다른 서술자인 거야. 이 사람은요, 백성규 화백의 그림을 좋아하는데 물론 진짜는 아니고 저기 그림에서 반격이 뿜어져 나온다고 생각하면서 백성규의 재능을 엄청나게 칭찬을 합니다. 인정해 안 해? 인정해. 그러면서 내가 진짜 우리나라에 제일 유명한 화가랑 동창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이런 재능은 없어라고 하면서 근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림으로 딱 한 번 상을 받을 뻔한 적이 있긴 해. 하지만 어차피 내 실수로 못 받는 거니까 상관없어. 그날 당당해서 그 아이의 얼굴을 보고선 바로 잡아봐야 무슨 소용이었냐는 생각이 들었거든 이라고 했네. 그러면 얘는 뭐? 얘도 그 날이 사건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런 말이 있었어요, 책에. 책에는 순서가 다르긴 해요. 근데 뒷부분에는 편집이 되어 있어. 근데 실제로 진짜 그럼 제가 감당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근데 얘 혼자 있었던 거예요? 아니, 처음 보다가 얘 그림 꽂아놓고 왔다고? 아이고, 너 책을 아까 이해했다며? 얘 혼자서 우와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네. 이거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이 아니네. 갑자기? 걔 그림이요?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다 내가 말할까 말까 하고 안 말해 갔는데.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선생님 그럼 이때는 뭐야? 그 1일 시점으로 있는 거야. 그래서 너네한테 이 시점을 구분해주기 위해서 0과 1이라는 말을 통해서 나왔고 0의 이름도 같이 등장해서 이름 뭐야? 백선규였어. 자, 기우 0번. 자 볼게요.
처음에 누구 입장에 시작해? 그 성규. 백선규 입장에서 시작해. 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 그때 말했어야 했을까? 라고 하면서 시작해. 뭔가를 그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그때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데, 얘가 언제의 일이었어? 초등학생 때의 일이야. 즉, 언제? 과거의 일이야. 과거에 얘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디에 참가하게 돼? 그 백일장 같은 학예회 같은. 어, 근데 그렇지. 모든 애들이 다 모여서 학생 대회 같은 그림 대회에 참여하게 돼. 누구 때문에? 천수기 선생님이라는 선생님 때문에. 천수기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었는데? 영의 아버지와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였어. 근데 우리 아빠는 옛날에 어디 재능이 있었어? 화가. 그림에 재능이 있었어. 근데 지금 이 아버지 복장 보니까 뭐인 것 같다? 농부인 것 같지? 그렇지. 얘네 집이 어땠던 거야? 가난했던 거야. 그래서 옛날에 얘들아, 지금도 미술 하려고 하면 돈 되게 많이 드는 거 알아? 네. 선생님 친구들 중에서도 미술 전공하는 친구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학 들어가기 전에 등록금을 한 번 더 냈다 그러거든? 근데 그게 그냥 미술 학원비만큼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대학 들어가기 직전에 실기 기간이 있어. 그럼 그 실기 기간 한두 달 동안 들어가는 돈이 대학교 등록금 500 정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먹고 사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왜? 나중에도 보면 천승희 선생님이 문예반 선생님인데 문예반과 그림반 애들에 대해서 이 친구가 비교해주는 것만 봐도 문예반 애들은 그냥 좀 꼬질꼬질한 애들 많아. 글 쓰는 애들은. 근데 그림 그리는 애들은 다 국내 출신의 돈 좀 있는 집 애들이야. 나오지? 그러니까 얘네도요. 그림에 재능이 있어서 원래 뭐가 되고 싶었어?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근데 그렇지 할아버지가 반대하신 거야. 그래서 얘는 농업을 물려받느라 뭐가 됐어? 화가 됐어 못 됐어? 그렇지. 화가가 되지 못하고 농부가 된 거야. 근데 영의 아버지는 가난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만큼은 지원을 잘 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우리 집이 염소를 팔아서 아들이 뒷받침을 해주는 어떤 거 크레파스랑 이런 것들 사잖아. 거기서 누구랑 마주쳐? 천수기 선생님이랑 마주치게 되고 천수기 선생님은 재능이 있었던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고는 나 또한 미술에 재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디에 추천해? 우리 동네에 그렇지 4학년들이 나가는 미술대회에 3학년이 영을 출전시켜. 물론 4학년 전용 대회여가지고 영은 자기 이름을 걸고 나갈 수 없었고 다른 4학년 대표 이름을 걸고 나갔지. 근데 실제로 얘는 그림에 재능이 있었나 봐. 장원. 그렇지. 여기서 장원을 받아온 거야. 근데 얘는 가난했다고 했잖아? 막 엄청 도구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과외 1등. 얘는 그러니까 그림에 진짜로 재능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형아들이 나가는 대회에서 1등을 당당하게 해본 거지. 그것도 처음 써보는 크레포스 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거기다 얘는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운 독학한 그림이야. 자, 그런데요.
내가 여기서 지금 나갔으니까 지금 잘했잖아? 자기 아빠한테 가가지고 이거를 자랑을 했거든? 아빠가 어떻게 해줬어? 평소 때 우리 아빠는, 그렇지, 우리 아빠 원래는 되게 무뚝뚝한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 아빠가 이걸 듣더니 살짝 웃는 거야. 근데 그 아빠의 웃음에서 뭘 본 거야, 얘가? 따뜻한 아빠의 마음을 보면서 아빠가 날 인정해줬다. 왜? 아빠도 그림에 재능이 있었고 그림의 꿈을 펼치고 싶었는데 그걸 못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인정 욕구에 얘는 이 그림을 더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요, 얘는 이제 그림에 대한 실력을 인정받고, 이제 4학년이 됐어. 4학년이면 아까 말했던 대회에 갈 수 있을까? 있어요. 갈 수 있지. 그래서 이 자기가 4학년이 됐을 때 두 번째 대회에는 자기 이름을 걸고 참여를 했겠지. 근데 여기서 얘가 이제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 근데 여기서 자기 옆에서 그림을 그리던 여자애가 있었어. 걔가 바로 누구야? 1이야. 1은요, 딱 봐도 복장이 어때 보였어? 그렇지. 얘도 당연히 초등학생 때, 이 과거의 상황인데, 얘는 자기도 자기를 얘기해. 부잣집 딸이야. 근데 얘도 그림을 잘 그려 못 그려. 그림을 잘 그려. 거기다가 우리 동네에 딱 한 명 있는 그런 필기를 할 수 있는 선생님한테 과외로 가자. 얘는 배우기도 했고 그림도 잘 그려. 근데 막 그림을 꼭 잘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한 건 아니야. 왜? 얘는 그냥 피아노 배우고 싶으면 피아노 배우고 바이올린 배우고 싶으면 바이올린 배우고 그냥 좀 있는 집 딸이었거든. 그걸 하고 싶은 거 이것저것 할 수 있었고 자기 아빠도 이걸로 전공이라는 아니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밀어주되 여자인데 뭐 저거 뭐 잘해서 어쩔 건데 나중에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 이런 입장이야. 그러니까 얘도 딱히 뭐 저게 몸매면서 그림을 그리는 애는 아니야. 근데 이 백성규를 본 일이 뭐라고 해? 간장 냄새가 나는 꼬질꼬질한 애였다고 해. 근데 그러면 얘네 둘이 자리가 그 냄새가 맡아질 만큼 가까운 자리였어. 그지? 근데 1도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0도 그림을 그려서 냈을 거야. 근데 1등은 누가예요? 124. 선생님이 먼저 다가와서 0에게 너 1등 했다라고 얘기를 해.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왜? 자, 얘는 지금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 상태잖아. 인정받고 싶은 상태잖아. 그게 너무 좋아서 선생님 품에 엉엉 안겨서 울 정도로 기뻐해. 그지? 그리고 나서 그림을 보러 가. 근데 내게 아니야. 그림은 맞아. 내 것이 아니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해? 얘는 각도가 비슷하긴 한데 얘는 돈 많다 적다? 적다. 돈도 별로 없는데 근데 크레포스 살 돈이 계속 있었겠어? 아니었겠지. 그래서 나는 이미 진작 다 쓰고 오늘 새색이 중간중간 색칠이 되어있고 내 그림이 아니었지. 근데 각도는 얼추 보니까 내 근처야. 바로 누구? 옆에 있던 1. 그렇지. 1일. 근데 얘네 둘이가 그럼 옆이니까 번호가 아마 옆이었을 거고 그래서 이 1이 숫자를 어떻게 써서 낸 거야? 잘못 0번의 이 숫자로 써서 냈고 그래서 1일 그림으로 지금 누가 0이 상을 받은 상황이 됐어. 근데 그 순간에 0은 어떤 생각을 해? 그 1일 그림이 너무 잘 그리고 그 여백 처리가 색깔은 또 색깔이지만 그
여백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자기랑 다른 거야. 자기는 생각도 못했던 방법을 여백 처리 같은 거 너무 잘했어. 근데 나는 그런 잘한 걸 못한 거야. 못한 거잖아? 그러게 자기한테 이제 내가 이거 잘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요, 결국에 이거 정정했어, 안 했어? 정정하지 않았어. 둘 다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 근데 봐봐, 수호야. 네. 너 만약에 저기 실태를 쳤어. 근데 실태 OMR이 바뀐 거야, 그 사람 이름이. 그때 너가 만약에 니거 채점 해봤는데 7점이었는데 OMR 네가 15점짜리로 이게 나왔어. 그럼 너 말해 안 말해 하거든? 안 말하지. 안 말하지. 근데 네가 분명히 15점이었는데 7점으로 나왔어. 그럼 말하고. 봐봐 보이지? 그래, 이 0이 말하지 않은 이유는 얼추 이해가 돼. 솔직히 말하면 이 0도 뭐라 그래? 여자애가 말을 하면 끝나는 거긴 한데 자기가 그 선생님한테 품에 엉엉 안겨서 물었던 그것 때문이더라도 말하기가 너무 힘들었대. 근데 너네 1회 입장 이해가 돼? 잘 안 되지? 근데 이 일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 되게 부잣집 딸에 그래서 부족한 거 없이 살아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 그림을 그렇게 잘 해야 된다는 욕심이 있었고 이걸 통해서 더 성공해야 된다는 욕심이 없는 애야. 그럼 그냥 욕심이 얘를 동정해서가 아니라 거기다가 얘 표정을 봤거든? 근데 이 구질구질했던 얘를 딱 봤는데 얘의 표정이 지금 너무 충격 먹었어. 자기 그림이 아닌 걸로 지금 충격을 받은 상태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저 구질구질한 애한테 지금 이게 내 거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걸 바로 잡는 것도 어때? 구질구질하고 귀찮아. 이걸 뭐라고 했냐면 너덜하고 귀찮다라고 했어. 그게 나와요? 응. 어디요? 나중에 선생님 옆에 가서 찾아줄게. 걔는 이걸 다시 그냥 바로 잡는 그 상황이 오히려 너덜하고 귀찮다라고 생각해서 얘가 상욕심이 있었으면 얘기를 했겠지만 굳이 얘는 그런 욕심이 없는 애니까 그냥 얘기하지 않고 끝납니다. 그리고 얘는 어른이 돼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으로 컸어. 어른이 된 일은 어떻게 컸어? 지금 얘네 남편이 뭐한대? 판사야, 판사. 그러니까 있는 집이 아닌 집이야. 있는 집. 여전히 얘는 있는 집이야. 거기다가 판사의 부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기 직업이 있는 거야? 아니야. 그리고 자식들도 지금 미국에 유학 보냈다는 얘기가 나와. 얘는 그리고 자기가 큰 어려움도 안 겪었다라고 해. 그럼 얘는 지금 중산층의 가정 주부가 된 거야. 그러면서 얘는 그냥 영의 작품을 보면서 가끔 감탄하는 정도? 영의 작품을 보면서 실력 인정하고 저 사람 내 초등 동창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도? 그리고 백성기 작품을 보면서 와 근데 어떻게 저렇게 잘 그리지? 라고 생각하는 그냥 어른이 컸어. 근데 이 상황에서 백성기를 뭘 느꼈었어? 백성기를 아까 내가 그때 말했어야 했을까? 라는 생각하면서 시작했던 거 기억나? 이 이후로 얘는 어떤 감정을 느끼면서 살았을까? 부끄러움과 내가 한 것으로 받지 않았다라는 이런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겠지.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평생 동안 뭘 그리지 않는? 풍경. 그렇지. 얘가 어른이 돼서는 현재 유명 화가가 됐는데 풍경화를 그려 안 그려? 풍경화를 그리지 않아. 왜? 얘 이때 1위 그렸던 그림이 내 그림보다 완벽했어 안 완벽했어?
완벽했거든? 그 이후로 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된 거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부터 평생 자신을 의심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뭘 그리지 못하는 거야? 풍경화를 그리지 못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얘는 유명한 화가가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 자신의 그림에 대해서 완벽하지 않다 생각하고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부끄러워하면 살아가는 사람도 잘 알지. 그러면 우리는 이 소설을 통해서 뭘 봤을까? 주제 적어봅시다. 일단은 선생님이 볼 때요, 이 아이들이 나왔는데 아이들이 선택의 갈림길에 놓였어. 근데 이 아이들이 뭐 했어? 어떤 선택을 할지 갈등했지. 그럼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갈등하는 이 아이들을 봤고요. 이 아이들이 자신이 선택으로 미래가 달라졌어, 안 달라졌어? 달라졌지. 이 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재능이 있어서 없었어.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화가 백선규가 당시에 보더라도 자기를 완벽하게 압도하고 누른 그림이고 압도 완벽하게 하고 1등을 했던 사람이야. 그치? 근데 얘는 뭐라 그래? 자기는 큰 재능 없고 욕심 없이 살아가고 있어. 그리고 자기는 나름대로 그냥 그렇게 저렇게 살아가고 있어. 하지만 자신이 재능을 펼치지 못했죠. 딱히 펼치지는 못한 상태로 그냥 난 평범해 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나름 부유한 입장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야. 가정주부로. 1은 어때? 0은 어떻게 됐어? 유명한 화가가 됐어, 그때. 그때 자신이 1등한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밝히지 못하고, 그대로 계속 아마 그림대에 나가고 하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그지? 그리고 나서 얘는 유명 화가가 됐어. 하지만 부끄러움과 죄책감 속에 평생을 살면서 자기를 계속 의심하면서 살게 되겠지. 그러면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갈등 후에 어떤 선택을 했겠지? 그 선택이 어떻게 됐다? 얘네의 삶에 그렇지. 인생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럼 재밌었어? 안 재밌었어? 재밌었지. 그림 이렇게 정리하면 이해가 돼, 서우야? 네. 그래서 이게 우리 친구들이 서술자가 2명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헷갈릴 포인트들이 있었어. 근데 그러면 왜 서술자를 2명이나 잡았을까, 얘들아? 그래야 약간 얘가 왜 뭘 했는지 그 심정 파악을 한 명만 말해서는 이 작가가 말하고 싶어요. 도저히 말 안 해줄 수가 없어. 맞아. 너무 잘했어.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대한 얘기를 했지.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특징은 주인공이 자기 얘기를 들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 주인공의 심정을 가장 잘 알 수 있다고 했어. 근데 여기서는 0과 1이 둘 다 주인공이잖아.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서술을 해주니까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각각 숨겨진 이런 서술자들의 상황에 대해서도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서술자의 시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교차하면서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생각해볼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114쪽 들어갈게요. 자, 가와 나를 바탕으로 내가 그림의 재능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정리해서 써보래. 자, 나는요, 어쩌다가 우리 아버지가 원래 뭐 했었어? 그림에 재능이 있었어. 근데 누구랑 누가 친구야? 천숙이 선생님이 우리 아빠랑 친구야. 그래서 천숙이 선생님이 4학년 대회에 우리 아빠의 그 능력을 보고 얘도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4학년 대회에
참가시켜주게 되면서 처음 써보는 크레파스 그림으로 자원을 하면서 나의 그림 실력을 발견한다. 그러면 가와 나를 바탕으로 어떻게 쓰면 좋겠어? 나는 아버지와 친구였던 천숙이 선생님이 아버지의 재능이 나에게도 있다고 믿고 4학년 그림 대회에 출전시켜주면서 상을 타고 그 재능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써 수 있겠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또한 나의 재능을 발견한 계기를 써보는 거야. 너네는 어떤 재능이 있어? 만들기. 어떤? 그렇지, 만들기 재능 이것도 써도 돼. 선생님이 엄청난 생활력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 언제? 중국 갔을 때. 선생님이 중국에 처음 교환학생 갔을 때는 되게 안 좋은 기숙사였어. 선생님이 처음 교환학생 갔을 때랑 두 번째 갔을 때랑 기숙사의 질이 진짜 달랐거든? 한 기숙사는 처음 갔던 곳은 4달 동안, 한 학기 동안 60만 원에 70만 원이었어. 오? 너무 싼데요? 너무 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갔던 기숙사는 한 달에 60만 원이었어. 이건 좀 그렇게 자, 두 번째 기숙사는요. 학교 안에 호텔이 원래 있었고 그 호텔을 외국인들한테 기숙사로 빌려주는 거라서 매일매일 그 호텔리어들이 와서 청소하고 친구 갈아주고 그 다음에 거기 방에 욕조랑 이런 거 다 있고 진짜 호텔? 호텔이야. 호캉스 하듯이 그냥 사는 거야. 그래서 돈은 많이 들었어. 대신에 돈가스를 했어. 그리고 첫 번째 거기도 돈가스를 했어. 하루에 한 5,000원 치는 거거든? 하루에 5,000원을 바퀴벌레 나오는 거는 바퀴벌레가 문제야. 바퀴가 박쥐는. 나오는 그렇지. 거기가 얼마나 관리가 안 됐냐면 우리가 이제 그래도 한국에서는 너네 힘든 환경을 잘 안 경험해보고 갔잖아. 거기다가 사실은 자기 자식을 외국으로 유학 보내는 부모님들은 보통 없는 환경에서 보내지 않아. 그러니까 자식을 뒷받침할 능력이 안 되시면 유학을 보낸다는 선택지를 선택하기 쉽지 않거든? 알지? 근데 선생님도 좀 있는 집안이시죠? 우리 집도 없지 않아. 그럼 우리 집도 보내줬어. 근데 우리도 다들 힘들게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잖아. 다들 그 깨끗한 집에서 깨끗하게 살다가 왔던 애들이란 말이야. 자기 손에 물 많이 묻히고 자라지 않는 애들이란 말이야. 근데 갔어. 근데 기숙사가 진짜 너무 싼 거야. 선택권이 없어. 그냥 그 기숙사에 살아야 돼. 아, 그래야 돼요. 근데 그래. 내가 이건 첫 번째 하고 두 번째는 아예 학교가 달라. 근데 첫 번째 거 갔는데 너무 기숙사가 질이 너무너무 나쁜 거야. 어느 정도냐면 관리가 너무 안 돼서 2인 1실이라서 그래도 중국인 기숙사가 나왔는데 근데 문제가 진짜로 관리 너무 안 해서 옷장에서 어떤 방 박쥐 나오고 그랬단 말이야. 진짜 내 친구도 울고 불고 난리 난 거야. 내 친구들이 막 진짜 막 자기 여기서 못 살겠다고 나가서 우리 방 잡자고 호텔 잡자고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내가 생각을 했어. 내가 4달 동안 매일매일 호텔을 잡고 살 수 있을까? 그건 아닌 거야. 5만 원. 그러니까 뭐 중국이라서 호텔비가 비싸지 않더라도 내가 일단 학교 안에 있어야지 보호를 받을 수 있잖아, 일단은.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학교 밖에서 살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학교에서 책임져주는 선생님들이 책임을 안 져주겠지. 학교 안에 있다가 성공을 하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케어를 해주잖아.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는데 어차피 여기 살긴 살아야 돼.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가기 전에 자료 조사를 좀 하고 갔거든? 가면 뭐 전기장판 이런 거 안 좋다고 하니까 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전기장판 딱 꽂고 그 다음에 침대 위에 그 깔고 그 다음에 이불 없으니까 이불 아직 안 샀으니까 내 패딩 벗고 롱 패딩 당시 들고 왔거든. 패딩 딱 벗고 일단 팔 베개가 잤어. 그리고 아침에 딱 새벽에 눈 떴다? 일어나자마자 바로 슈퍼였어. 학교 안에 엄청 큰 학교여가지고 슈퍼가 학교 안에 있었거든? 그게 창정가 학교 안에 영화관들이 다 있었어. 그래서 거기가 진짜 큰 학교였어. 거기는 근데 에버랜드들이 3배부진가 4배부진가 그래. 부지 크기가. 그리고 안에 경물관도 더 이것저것 많아.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신나서 갔어. 근데 이제 쇼핑을 딱 하고 뭘 쇼핑했어? 이불, 청소도구 이거 사고 왜냐면 그 다음에 또 우리 코리안이니까 방에 신발 신고 들어가야 돼. 벗고 들어가야 돼. 근데 너네 어린이들 집에 까는 매트 알아? 조립식 매트? 그거 딱 사고 해가지고 방에 왜냐면 거기 신발 신고 들어가는 과정이 들어있으니까 더럽잖아. 그래서 그거 다 깔려고 그거 사고 오는 길에 또 군고구마를 기가 차게 구워서 팔더라? 근데 그 뗀석기 같이 생긴 군고구마였어. 약간 이런 식으로 그 맛있는.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안에 후각고구마로 되는 고구마였어.
그러니까 진짜 크기도 이만했다? 이렇게 들고 보고 있었대. 근데 내 친구들이 의아했던 게 내 친구들은 봐봐 외국인에서 우리 제일 안쪽에 있었어. 중국인 기숙사랑 분리가 되어 있었어. 근데 웬 중국인이 외국인 기숙사를 걸어오고 가까이 오는 게 누구야? 난 거야. 내가 기가 막히게 아침에 딱 청소도구 사고 중국식 찜닭 한 그릇 먹고 딱 도구만 들고 들어오다가 보는 거야. 근데 애들이 야 너 중국인인 줄 알았어 이러는 거야. 난 그때 생각한 거야. 아 나는 진짜 적응력이 좋다. 선생님 거기서 제일 빨리 적응해서 혼자서 잘 써돌아다니고 친구들은 막 중국 무섭다 이게 잘못되면 장기 털린다 이러면서 다 장난이라고 그래요. 아이 뭐 으슥한 데 많고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장기를 막 있으니까 아니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납치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 하는 거지 으슥하고 가면. 근데 이제 선생님은 이제 용감하게 다녔지. 선생님 납치하고 말고 내가 무슨 막 오면 이제 잘생긴 남자다 하고 다른데 또 이제 딱 하는 게 이제 최가 이렇게 부르면 돼. 저 잘생긴 오빠 이렇게 저는 최가 이렇게 부르면 돼.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어떻게 선생님은 그때 발견했어. 아 나는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는 재능이 있구나 생각을 했어. 자 우리 친구들도 아마 그런 재능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어떤 친구는 선생님 저는 탁구자예요. 탁구. 탁구 재밌는데 탁구가 뭐야? 이거 너네 아이돌 특허 같은 거 사면 그게 꾸미는 거. 그게 탁구예요? 그래서 그런 탁구 잘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영상 찍어요. 한 친구는 어떤 친구는 자기는 슬라임 바풍을 되게 잘 만드는데 그 자기는 슬라임 영상을 실제로 찍는데 그 뭔지 알지? 유튜브 영상에 보면 그 알아요. 그 위에 그냥 못 뜨면서 내가 이제 중학교 때 일이었어. 그렇지. 그런 거 하잖아. 그래서 선생님 전에 슬라임을 진짜 잘 가지고 놀아서 제 영상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거 하는 일이 있어. 또 선생님 친구는 지금도 걔가 얼굴이 엄청 막 특별하게 예쁜 건 아니거든. 근데 걔 요즘 자주 나오는 그 쇼츠 영상 중에 막 음식 변화 영상 있지. 그런 거 아니 그런 것들 찍어가지고 그걸로 또 월급 외에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버는 친구가 있어. 이름이 뭐예요? 유튜버예요? 아니 그냥 인스타그램 쇼츠 같은 거 찍어가지고 광고비로. 근데 얘들아 다 자기 재능이 있는 거야. 그 친구 공부 못했어. 근데 그냥 걔는 그런 거 하기 재밌어. 글 맨날 쓰고 리뷰 계속 하다가 그 채널이 커가지고 걔는 이제 그거 하면서 돈 받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렇게 너네의 재능이 있을 거야. 그 재능이 사소하거나 좀 독특하더라도 괜찮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발견했던 계기를 써주세요. 그래서 아까 앞반에서는 어떤 친구가 뼈가 없는 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넘어거든. 그래서 자기는 그게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진짜 걔는 이렇게 줄넘기 할 것만 넘어가. 안 되지. 우리가 안 되는 거야. 걔는 재능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나의 재능을 발견한 얘기에 대해서 써주시면 되고요. 2번은 같이 보자. 자, 나에서 알 수 있는 나의 작품에 대한 나의 평가. 자, 그림에 대해서 나는 왜 집착했을까? 왜 그림 잘 그리고 싶었을까? 나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우리 아빠가 나를 장원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얘가 처음으로 크레파스를 잡은 거고, 다른 애들을 제치고 1등을 했어. 그거는 뭐야? 그랬더니 아빠가 어떻게 했어? 쑥스럽게 웃었어. 그러면 나는 이 작품을 왜 중시했을까? 그렇지. 아버지가 나를 무뚝뚝했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하는 생각 기분이야? 인정한다라는 기분이 있다고. 나는 무뚝뚝한 아버지가 내가 그림을 잘 그렸을 때 나를 인정해준다는 느낌을 받아서 작품은 아버지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번은 우리 친구들이 작품, 아버지의 인정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자, 가와 나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서술자 0과 1의 태도에 대한 나의 생각을 써보래. 자, 그러면 0과 1이 어떻게 했냐? 가에서 봐봐. 가에서 일단은 1의 관점에서 보는데 1이 어떻게 해?
옆에 있는 나를 보면서 이거 누구야? 내 뒤에서 그림을 그리던 녀석 누구 얘기하는 거야? 영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영이 어땠대? 옷도 지저분하고 검정 고무실에 쉬는 데다가 간장 냄새가 나고 자리도 옮기고 싶었는데 이미 밑그림 그림 뒤라서 옮길 수도 없고 냄새가 머리 아프도록 지독했고 가난의 냄새가 났어 라고 하면서 타인의 외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모습이 보여. 그리고 그걸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나에서는 0이 1에 대한 평가를 해. 누구? 하나이는 나치 잃었어? 이 하나이 누구? 1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얘는 어때? 자주색 원피스에 검정 에나멜 구두. 자주색 원피스에다가 에나멜 구두는 뭐냐? 반짝반짝하는 구두 있지. 그 에나멜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때 나 에나멜. 에나멜. 에너지. 그 다음에 머리에 푸른 리본 붓을 하고 있고 얼굴이 희고 예뻤는데 나 같은 애한테는 말도 걸지 않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영원히 만날 일 없는 것 같은 사람이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도 나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기 전에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내린 거야. 그지? 그러면 0과 1은 각각 어떻게 하고 있어? 겉모습, 상대방의 겉모습만 보고 상대방에 대해서 쉽게 판단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에 대한 나의 생각, 너는 좋다고 생각해? 안 좋다고 생각해? 안 좋다고 생각해?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 0과 1은 외적인 모습을 보고 상대방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다. 근데 너네는 잠깐 한순간 그 사람의 바깥의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아마 그냥 진가를 모를 수 있다 생각해. 만약에 누가 처음 등록했어. 근데 머리 막 박박 기름져 있고 막 냄새나. 그 친구한테. 근데 내가 그 친구를 오늘 보고 얘는 안 씻는 애구나 평가를 하면 걔 그냥 그날만 못 씻었을 수도 있잖아. 그잖아? 그날만 집에 갑자기 수도가 안 나와. 우리 집 단수됐어.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단수되는지 모르고 운동하고 들어왔어. 그럼 불가피한 상황일 수 있잖아. 우리는 한 사람을 한순간 보고 그렇게 평가하면 해야지. 안 되지. 그렇지. 한순간의 상황으로 사람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타인을 그렇게 평가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다에서는 이제 무슨 내용 나오는 거야? 상 바뀌는 장면이야. 자, 이때 내가 0이었다면 그리고 1이었다면 둘 다 써주시면 됩니다. 자, 0이었다면 뭐겠어? 내가 0인데 상이 그림이 바뀌어서 내가 상을 타게 됐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1이라서 내가 상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받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이다. 를 둘 다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려울 거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잘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거 쓸 시간 잠깐 주고 우리 친구들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4분간 선생님이 설명드린 문제의 내용들 써주시면 됩니다.